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3년차 여성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개들이 사람보다 인간 서열을 훨씬 정확히 구분한다는 사실을요. 사람은 나이나 재산, 사회적 위치를 통해 서열을 가늠하잖아요. 하지만 개들은 단번에 인간 서열을 간파해 알아본대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고 오래전 만화책에서 읽은 얘기지만 실생활에서 보면 그 말이 틀리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실례로 저희 친정에서 기르는 애완견 쫑이만 봐도 그랬거든요. 저희 집에 데려온 첫날 엄마 앞에서 발랑 자빠져 눕더니 바로 배를 보이며 복종하는 포즈를 취하곤 그 다음엔 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빠 순으로 나름의 서열을 매기더군요. 누가 봐도 저희 집 서열 1위는 아빠였기 때문에 처음엔 녀석이 서열을 잘못한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쫑이가 우리 집에 온 지 9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그날의 쫑이 행동은 돗자리를 펴야 할 정도로 정확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부모님 밑에서 38년을 살아온 저도 몰랐던 우리 집 실세를 쫑이는 단번에 간파했으니까요. 그동안 저는 부모님에 대해 대단히 오해를 하고 살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건가 봐요. 저희 부모님은 같은 고향 출신으로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국민학교 동창이에요. 성별이 달라서 중고등학교는 달리 다녔지만 한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학창시절을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두 분이 청소년기 때 함께 찍은 사진이 많은 것만 봐도 그렇거든요. 아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셨고 엄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언젠가 엄마가 그러시는데 아빠가 엄마를 너무 좋아해서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사실 저희 엄마가 한 미모 하시거든요. 고향에서도 엄마를 노리는 남자들이 줄을 섰다는데 엄마가 하도 수줍음이 많아서 남자들이 다가오면 기겁을 하는 통에 연애 한번 못 해보고 덜컥 아빠한테 잡혀 결혼까지 했대요. 지금도 아빠 앞에서 화장 안 한 맨얼굴 보이는 걸 기겁할 정도로 천상 여자인 엄마를 보면 그 당시에 엄마가 연애에 얼마나 쑥맥이었을지 안 봐도 비디오죠. 오죽하면 저희 부모님과 고향 친구인 제 시아버지도 저희 엄마를 두고 천연기념물이라고 했겠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과 같은 고향 출신이세요. 시아버지는 저희 부모님과 동창이시고 시어머니는 2년 후배거든요. 저랑 남편이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명절 때마다 두 집이 함께 한 차로 본가에 내려가곤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양가 부모님 사이가 꽤 좋았거든요. 그 좋았던 관계가 깨진 건 저희 부부의 결혼 때문이었어요. 저와 남편의 학력차가 심해서 시댁에 반대가 있었고 이에 자존심이 상한 저희 아빠가 시아버지 자존심을 밟는 바람에 반세기 우정에 금이 가고 말았거든요.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았던 저와 달리 남편은 어릴 때부터 영재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어요. 저학년 때부터 벌어진 성적 차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벌어졌고 대입을 앞둔 시점에는 극과 극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버리고 말았죠. 남편은 카이스트에 들어갔고 저는 전문대조차도 다 떨어졌으니까요. 저희 집이 잘 살았던 덕에 이전까지는 저희 부모님이 늘 목에 힘을 주고 사셨지만 자식들 대입 결과가 나온 이후로는 정반대가 되고 말았어요. 새로 차를 바꿨다며 시아버지 앞에서 차 자랑을 하던 아빠는 시아버지의 아들 자랑 앞에서 맥없이 무너졌고 아빠가 결혼기념일 날 선물로 사준 다이아 반지를 손에 끼고 시어머니 앞에서 한참 손부채질을 하던 엄마는 아들이 이번에도 장학금을 받았다며 걔는 누굴 닮아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지 모르겠다는 시어머니 말에 냉수만 벌컥대고 마시게 됐죠. 그리고 그런 일이 있는 날에는 어김없이 제게 잔소리를 해댔어요. 이놈의 기집애,
그러게 공부 좀 하라고 했잖아. 엄마가 매번 자식 때문에 명작 고년 앞에서 기죽어 살아야겠어? 우리가 너한테 학원을 안 보내줬니? 과외를 안 시켰니? 숟가락으로 떠먹기만 하면 되는 공부를 왜 안 해서 정말 창피하게 해? 여보, 나 얘 때문에 정말 못 살겠어요. 당신이 얘 좀 어떻게 해봐요. 요즘 같은 세상에 대학도 못 나와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러나 몰라. 엄마의 닥달에 아빠가 찾아낸 방법은 대학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이었어요. 어머 여보, 그런 데가 다 있어요? 기왕이면 명문대에서 하는 걸로 합시다. 명자 앞에서 기 안 죽게. 그렇게 해서 저는 팔자에도 없는 서울대 평생교육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무슨 쪽팔리게 서울대야. 나 안 가. 친구들이 뭐라 그러겠어? 내 성적 뻔히 아는데 변두리 대학도 아니고 서울대? 나 싫어. 안 가. 자고로 대학은 이름이 있어야 돼. 특히 너처럼 공부 지지리도 못하는 애한테는 대학 간판이 생명이야.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학교 가거든 서울대 마트 크게 붙은 걸로 필통이랑 컵 같은 거 잔뜩 사와. 엄마가 돈 줄 테니까 학교 마크 크게 붙은 걸로 사야 돼. 그렇게 제가 사다 나른 서울대학교 굿즈만 해도 기백만 원은 됐을 거예요. 아빠는 거래처 사람들한테 우리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 산 거라며 선심 쓰듯 선물했고, 엄마는 개모임 나갈 때 들고 나가서 서울대생 딸을 둔 엄마처럼 생색을 냈어요. 지금 생각해도 부끄러워서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행동이었죠. 하지만 이런 엄마 아빠의 행동에 절대로 속지 않는 두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였어요. 남편과 제가 같은 학교를 다닌 탓에 제 성적이 전교 밑바닥을 쓸고 다니는 사실을 두 분은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두 분과 관계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조심하시곤 했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은 한순간의 실수로 물거품이 됐지 뭐예요.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을 만나 술자리를 갔던 아빠는 술 기운에 알딸딸해지자 차 트렁크에서 서울대 굿즈를 들고 와 하나씩 돌렸어요. 다행히 그날은 시아버님이 급한 볼일이 있어서 모임에 안 나온 날이라 별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빠가 하나씩 받아. 내 딸이 다니는 서울대에서 만들어 파는 거야. 라는 멘트를 날린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난 시아버지가 아따 쓰글놈 사기꾼 다 되어 부렸네. 시방 네가 딸이 둘이여 셋이여. 그러지 않고서야 서울대 들어갈 딸내미가 없을 거인디. 안 그냐? 고등학교도 꼬레비로 나온 꼴통이 대학을 가야 겉도 서울대를? 아따 지랄 연병을 해라. 시아버지의 등장에 아빠는 순식간에 술이 확 깨버렸어요. 이미 뱉어버린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저 대감마님 처분만 기다리는 돌쇠놈처럼 그 자리에 망부석이 되어 입을 꾹 다물고 있을 뿐이었죠. 안 그래도 평소 돈 좀 있다고 자신을 무시했던 저희 아빠한테 감정이 안 좋던 시아버지는 쾌재를 부르며 친구들 앞에서 아빠를 쪼아대기 시작했고 아빠는 온갖 수모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온 아빠는 3일 밤낮을 속이 탄다며 얼음물을 들이키셨고 4일째 되는 날 유학원을 찾아가 제 성적으로 대학에 갈 수 있는 나라면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 추천해달라고 생떼를 쓰셨어요. 그렇게 아빠는 몇 개의 외국 대학 홍보 책자를 받아오셨고 그걸로 TV 앞에 앉아 드라마를 보던 제 뒤통수를 사정없이 후려치셨어요. 왜 그래? 아빠 또 술 마셨어? 왜 가만히 있는 사람 뒤통수를 치고 그래? 안 그래도 나쁜 머리 더 나빠지면 아빠가 책임질 거야? 야 딸내미 TV 안 끄냐? 나가 시방 속이 아니여. 우라지렴의 딸년 때문에 말이시. 넌 누구 닮아 대가리가 그 문양이냐? 어찌키 허구많은 대학 중에 한 군데도 못 가서 나를 요렇게럼 속을 뒤집어 놔야? 이? 길게 말할 거 없고 이 중에 하나 골라봐야. 돈 주면 뒤가는 외국 대학이란께 어디든 가서 졸업장 하나 따와 불어. 나가 그 졸업장으로다가 썩을 놈의 종태 새끼 주둥이를 콱 꼬매불란께 퍼뜩 안 고르고 뭐하냐? 그럼 서울대는 어쩌고?
네 미럴? 서울대는 얼어 죽을 서울대여. 그곳이 니네 학교도 아닌데 이참에 확 접어불고 해외에서 졸업장 하나 따와불면 네 인생도 레벨업 되는 것인게. 아베 말 듣고 가불어. 나가 딸내미 공부하는디 고간 학비 못돼 죽었냐. 기둥뿌리를 뽑아서라도 대줄란께. 암시롱 말고 딸내미는 거 가서 증만 하나 따와야. 증. 어느 영화에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했지만 저희 아빠는 돈만 있지 가오가 없어서 결국 저를 저 멀리 미국으로 보내고 말았어요. 영어라곤 욕밖에 못하는 제 수준에 대학 수업을 어떻게 받나 그렇게 걱정했는데 막상 홍보 책자에 나온 대학을 찾아가 보니 괜한 걱정을 했다 싶었어요. 4층짜리 건물 중 한 층을 통째 학교로 사용하는 그 대학은 길고 화려한 학교 이름과는 달리 개척교회 수준의 아담하고 단촐한 강의실 몇 개를 둔 곳이었거든요. 학생은 모조리 한국인이고 교수도 모두 한국인이었어요. 한마디로 돈은 있고 머리 안 되는 애들이 오는 불량대학이었죠. 그래도 웃긴 건 정부에 정식 등록이 돼 있어서 학위도 나오고 홈페이지도 그럴듯하게 있더라고요. 직접 와서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엄청 대단한 대학처럼 포장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2년을 보내는 동안 제가 사용한 영어라곤 Hi, sorry, 고작 이 정도였어요. 한인 홈스테이에서 한식을 먹고 한인 컬리지에서 한국어 강의를 듣고 한국 친구들과 한인타운에서 놀다 보니 2년은 훌쩍 지나갔고 출석 일수만 채우면 주는 졸업장을 들고 당당히 한국으로 금이 환영할 수 있었죠. 공항에 마중 나온 아빠는 2년 만에 보는 딸내미 얼굴도 뒤로 한 채 그놈의 졸업장부터 찾아댔어요. 정작 그 학교를 졸업한 제게도 생소한 장황한 영문으로 구색을 맞춘 영문 졸업 증서를 가슴에 안은 아빠는 세상을 다 얻은 사람처럼 좋아했어요. 돈 들인 보람이 있다면서요. 몇 년 전 저희 시아버지한테 호되게 당했던 그날의 수모를 되갚아주려고 아빠는 집으로 동창들을 불러 모았어요. 돈으로 따다시피 한 제 졸업장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보여주시며 미국 유학을 다녀온 딸내미 자랑을 입이 닳도록 하셨어요. 그 모습에 시아버지는 마지못해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물과 기름 같은 두 분을 보면서 마치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사실 부모님들께는 말씀 안 드렸지만 그 당시 저와 남편은 4년 가까이 비밀 연애를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나마 그 알량한 학이라도 따올 수 있었던 건 똑똑한 남편이 저를 대신해 매번 과제 레포트를 대필해 주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한테 레포트를 맡기고 제가 했던 건 쇼핑이었어요. 하지만 내 몸을 치장하기 위한 쇼핑이 아니라 시장 동향을 잇기 위한 일종의 투자였죠. 제가 공부머리는 없지만 패션 쪽엔 꽤 감각이 있어서 한국에 돌아가면 편집샵을 하나 차릴 생각이었거든요. 전 미국에 있을 때 짬짬이 피팅 모델을 하면서 사업 자금을 모았고 거기다 아빠가 보내주시는 생활비랑 용돈도 차곡차곡 모아두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먹고 살만한 재주 하나쯤은 가지고 태어난다잖아요. 제가 가지고 태어난 재주는 바로 패션 관련 사업 능력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려고 자리에 앉아 책만 접으면 그렇게 잠이 쏟아지더니 패션 잡지를 볼 때는 눈이 그렇게 초롱초롱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 길을 찾을 수밖에요. 아빠가 그렇게 바라던 학위를 따온 덕에 아빠는 제 샵을 오픈하는데 꽤 큰 금액을 투자해 주셨어요. 어디까지나 공짜가 아닌 투자였기에 순이익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조건이었죠. 저희 아빠가 딸바보인 건 맞지만 돈 관련해선 철저하시거든요. 어릴 때부터 부모 돈도 공짜가 아니란 걸 배워온 덕에 그리 놀랍지도 않은 제안이었어요. 당시 미국에서 가장 핫하다는 동네를 우리 집 앞마당 나가듯 쏟아내며 익힌 패션 동향을 바탕으로 유니크한 디자인부터 데일리룩에 이르기까지 구색을 맞췄죠. 취향은 달라도 제 샵에 들어온 이상
뭐라도 하나 사들고 나가게끔 전략을 짰어요. 그 전략은 적중했고 매출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30% 이상 더 나왔어요. 첫 달 순수익을 정산해보니 대기업 관리급 월급 정도는 떨어지더라고요. 처음엔 SNS와 블로그를 통해 홍보를 시작했고 저희 샵을 방문했던 손님들 대상으로 땡톡으로 할인 이쿠폰과 신상품 블러셔를 보내서 고객을 유지하는 데도 신경을 썼어요. 그렇게 3년 만에 저는 샵을 확장 이전하게 되었고 매장 직원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어요. 제가 사업에 사활을 건 시간 동안 군대를 다녀온 남편은 졸업 후 바로 영구직으로 대기업에 취직이 됐어요. 둘 다 자신의 밥벌이 정도는 책임질 상황이 되자 그동안 안고 있던 폭탄을 터뜨리기로 했죠. 바로 우리의 결혼 말이에요. 그렇게 디데이를 향해 가던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변수가 생긴 거예요. 아버님은 수십 년 동안 남의 가게에서 일하시다가 생애 처음 당신 소유의 카센터를 장만하셨는데 하필 그 건물이 무허가라서 보상금도 한 푼 못 받고 철거당하게 된 거예요. 아버님과 계약할 당시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단언했던 전주인은 잔금을 받자마자 전화번호도 바꾸고 사라져버린 터라 손에는 아버님 혼자 고스란히 떠안게 된 거죠. 그 일로 하루아침에 생활터전을 잃게 된 시아버지는 시리에 빠져선 죽어라 술만 들이부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를 찾아와 한 번만 살려달라고 부탁했죠. 숙자 언니, 우리 남편 좀 살려주라. 이러다 생사람 잡겠다니까. 많이도 안 바래. 딱 1억만 빌려줘.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돈 꼭 갚을게. 얘는 나한테 그럴 돈이 어딨니? 그것도 1억씩이나. 너도 알잖아. 우리 집 양만 돈 문제는 깐깐한 거. 나도 이날 이때까지 생활비 받으며 살고 있어. 니네 사정 딱한 건 알지만 나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어. 나한테 와서 이럴 게 아니라 종태씨 보러 우리 그이한테 말 좀 잘해보라 그래. 언닌 참 둘 사이 몰라서 그래? 동창 좋다는 게 뭐요? 내 남편 언니 친구이기도 하잖아. 친구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냐? 언니 내가 부탁할게. 형부한테 말 좀 잘해주라. 응? 그간 자식들 문제로 사이가 벌어지긴 했어도 어릴 때부터 한 동네서 나고 자란 정 때문인지 엄마는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아빠한테 돈 좀 빌려주란 얘기를 꺼냈고 아빠는 엄마 말이 끝나기도 전에 딱 잘라 거절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다음날 아빠는 제 시아버지한테 1억을 빌려주었어요. 시아버지는 저희 아빠가 빌려준 1억에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다시 카센터를 열 수 있었어요. 그 바람에 남편은 결혼을 미루자고 하더라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집세는커녕 월세집 보증금도 마련 못할 것 같다면서요. 돈 때문이면 내 돈으로 시작하자. 우린 아직 젊고 직장도 있는데 뭐가 두려워. 일단 저지르면 다 길이 생기는 법이니까 못 먹어도 고. 아빠를 닮아서 배포가 큰 저와는 달리 남편은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 쉽게 마음을 돌리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언제까지고 남편만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죠. 집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선자리를 들이미는데 언제까지 거짓말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단판을 짓기로 했어요. 야, 나도 더는 못 기다리니까 선택해. 지금 결혼하든 아니면 헤어지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내가 너보고 집을 해오라디 아니면 공주처럼 모셔달라디. 돈은 나한테 있고 너한텐 비전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서 빌빌대. 왜? 여자 돈 쓰는 게 쪽팔려서 그래? 그깟게 뭐가 대수야. 그런 걸로 치면 난 이날 이때까지 네 앞에서 공부 못한다고 쪽을 다발로 팔고 살았어. 그래도 이렇게 뻔뻔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양당 간에 결정해. 쪽 한번 팔고 나 잡을래? 아님 쪽 안 팔고 난 우칠래? 그러자 남편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사냐? 차라리 쪽팔리고 말지. 그래 하자. 해.
결혼하자고. 앞으로 우리는 험난한 봉우리를 2개나 더 넘어야 했지만 헤어질 수 없다면 죽기 살기로 덤빌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그 사실을 알렸고 예상대로 양쪽 집안은 난리가 났어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닐 정도였죠. 그리고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같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찢는 심정으로 살아야 했어요. 그렇게 전쟁 같은 일주일이 지나고 그 주 주말, 시아버지가 가족들을 대동하고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저희들 결혼 얘기가 나오고 처음 얼굴을 마주하게 된 양가 아버지들은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상대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것처럼 으르렁댔어요. 양가 엄마들이 아니었다면 혈흔이 낭자한 투견판이 될 뻔했죠. 입을 먼저 연 사람은 저희 아빠였어요. 거두절미하고 이 결혼은 안 돼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여. 나가 저 쓱을 놈의 종태놓은 낯짝을 보는 것도 이 순간이 마지막인게. 더는 토달지 말고 끝내더라고. 아따, 간만에 네가 옳은 말도 안 해 그려. 나도 전적으로 동감이여. 어디 데려올 여자가 없어서 이딴 집구석 딸을 데려와야? 애비를 보면 그 자식을 안다고? 나가 모르면 몰라도 이것은 아니지. 내 아들이 누구여? 태어남시롱 이날까정 천재 소리 듣다 장학금 받고 카이스트 간 놈이여. 그런 인재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똥통 전문대 출신을 만났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여. 암, 긁고 말고. 뭐여? 누가 똥통이래? 미국 정부에서 승인한 정식 대학이여. 니놈이 미국은 가봤는가? 아따, 안 가봤으면 말을 허들 말어. 네가 모르면 듣보잡이고 똥통이여? 반백살 넘어서 부동산 계약 하나 제대로 못하는 놈이 할 말은 아니지. 오죽하면 지 옆편 내 앞세워 동구걸 과정 보냈겠어. 나가 빌려준 1억 기억하제? 옛말에 그런 것이 있어. 남의 돈 꿔쓰는 놈은 괴기도 숨어서 먹으라고 말이시. 야야, 넌 앞으로 괴기를 먹고 잡아도 내 눈에 안 띄는 데서 먹어야 할 것이여. 내 피 같은 돈 1억 갖기 전까정 암만 알겠냐 이 썩을 놈아. 아이고, 그라면 그렇지. 네가 그 소리 왜 안 하나 했다. 근데 어쩌을까나? 나가 시방은 먹고 대접을래도 수중에 돈이 없는디. 낭중에 니놈 향냄새 맡고 병풍 뒤에 나자빠져 있을 때 저승가는 노잣돈으로 던져줄란께 받으려면 그때나 받든가. 그것이 싫으면 받지 말고. 막말로 나가 돈 빌릴 때 차용증을 썼냐 각서를 썼냐. 1억인지 2억인지 나가 돈 받아라는 증거가 있긴 하냐고. 그니께 난 배째 뿔난다. 분위기는 점점 사나워졌고 급기야 돈 못 갚겠다고 나오는 시아버지한테 광분한 아버지는 골프채를 들고 나와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에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집안을 휘젓는 아빠를 피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야 했죠. 애들이 보면 어른들이 신이 나서 잡기놀이 한다고 했을 거예요. 더는 안 되겠다 싶어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나 고민하던 그때 안방문을 열고 엄마가 나왔어요. 하얀 백바지를 입고 입술엔 빨간 립스틱을 바른 채 말이죠. 그 모습은 마치 한때 껌 좀 씹던 70년대 랄라리와 흡사했어요. 골프채를 든 아빠를 피해 도망다니던 사람들은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멈춰 섰어요.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은 아빠뿐이었죠. 그때였어요. 야, 오만보기, 그 짝딱이 안 놓냐? 그 소리에 아빠는 홀린 듯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얼굴로 날아온 엄마의 발바닥에 그대로 바닥에 꼬꾸라졌어요. 그리곤 겁먹은 얼굴로 그러더군요. 숙자야, 니 꼬라지가 뭐다냐? 백바지 안 입기로 우라배랑 철석같이 약속했자녀. 웜에 빡쳐불어. 나가 시방 입고 잡아 입었냐? 그게 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고 지랄들이여. 너희들이 나를 무등산 백바지가 아니라 인간 고숙자로 만나고 잡으면 이라고 눈가리 뒤집고 지랄 발광은 하지 말았어야지. 안 그냐 이 쓱을 잡놈들아. 그러고 허종태 니 이리 오니라. 나가 딴 것은 참아도 신용 없는 것은 참들 못해. 1억 처먹고 배째라는 것이냐 시방. 네가 일하고 나오면 나가 됐네
그냥 먹고 떨어지소 일할 줄 알았냐? 나가 배 째고 등 따서 네 우정육부를 탈탈 털어버릴라니까 네 일이 오니라. 싸게 안 오고 뭐하냐? 이날 최종 빌런은 아빠가 아니라 우리 엄마였어요. 학창시절 광주 바닥을 쓸고 다니던 무등산 백바지 고숙자. 그동안 제가 모르고 있었던 엄마의 실체였죠. 아빠도 시아버지도 고등학생 때까지 저희 엄마한테 맞고 자랐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엄마가 뛰어난 미모에도 불구하고 학창시절 연애 한번 안 하고 살았던 건 남학생들이 겁을 먹고 다가오지 않아서였어요. 게다가 아빠가 엄마를 서울로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엄마를 피해 도망온 걸 숙자 이모가 엄마한테 알려준 덕분에 엄마는 아빠를 찾을 수 있었던 거고요. 어떻게든 아빠한테서 엄마를 떼내려고 3대 독자 아들을 방귀자에 태워 서울까지 올려보냈던 친할아버지는 아들 자취방에서 자고 있는 엄마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이렇게 된 이상 인간이라도 만들어 쓰자는 심정으로 조건을 걸었대요. 조건은 바로 엄마의 트라이드 마크인 백바지를 벗고 조신한 여자로 다시 태어나라는 거였죠. 비록 날라리긴 했어도 아빠에 대한 마음은 일편단심이었던 엄마는 그날 이후 백바지를 벗고 제가 아는 현모양처의 모습으로 살아오신 거예요. 아버님께 1억을 빌려주게 된 것도 그 옛날 자신에게 귀한 정보를 주었던 숙자 이모, 아니 저희 시어머니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었던 거죠. 이날 사건으로 남편과 저는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엄마의 누력 때문은 아니고 남편이 저 아니면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고 선언한 덕분이었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간이 흘러 벌써 저희 부부는 결혼 3년차가 되었네요. 요즘도 가끔 그날 일을 떠올리면 입가에 웃음이 돌곤 해요. 우리 집 종이가 보았던 서열 1위 우리 엄마.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랄 뿐입니다. 우여곡절 많고 퉁탕대지만 웃음나는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시고 가족들과 꽃길들 걸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